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영하 2도 기온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기온이 그러한데요. 자,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맑은 후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오늘 첫 선고를 받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공수처가 자신을 체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포함해서 모두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사형 구형된 사건은 이제 2월 중순이고요. 오늘은 징역 10년이 구형된 사건입니다. 낮 2시부터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안이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요.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오후 4시쯤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먼저 중앙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내사 정보와 핵심 관계자 진술, 증거 내용을 미리 파악한 정황이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중앙일보가 비망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비망록에는 당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이 이해훈 편에 선다는 평가와 함께 검찰이 입건을 막은 경위, 경찰 내부 분위기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내사 비밀과 대응 전략이 기록된 점을 두고 특권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비망록 자체가 허위라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원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좌관이던 남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강선우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 씨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을 함께 만난 다음 강선우 의원의 지시로 차량에 물건을 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지만 내용은 김경시 의원의 자수서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반면 강선우 의원은 금품 전달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확인한 다음 반환을 지시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시 의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경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서 공천이 확정된 뒤 돈을 건넸고 수개월 후에 돌려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즉시 반환을 지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건데 기존 해명과 배치됩니다. 녹취와 자수서, 관련자 진술까지 나오며 공천 대가성 의혹은 다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 강선우 의원을 소환해서 관련자 대질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됩니다. 향후 선거 출마가 막히지요. 선택지는 세 갈래입니다. 제명 효력을 멈추기 위한 법적 대응, 사과와 재심을 통한 정치적 타협, 혹은 탈당과 신당 창당의 길, 이 세 가지입니다. 법적 대응은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고 타협은 강성 진영의 불신이 걸림돌입니다. 또 얼마나 모양이 구겨집니까? 한동훈이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의 수고요. 탈당 역시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탈당 후 신당 창당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그걸 결단할 만한 정치력이 있는가, 배포가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판단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정치 생명의 중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혜령 경정이 파견 기간 작성한 사건 기록을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백혜령 경정이 작성한 기록 원본 약 5,000쪽의 반환을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공용 서류 은닉 등 법 위반 소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것들 왜 이렇게 쩔쩔맬까요? 백경정이 수사 기록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란해할까요? 백혜용 경정은 파견 당시 수사 기록 일부를 언론에 공개해서 피의자 정보 유출이다 이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관련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결과를 내놓았고 곧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에 있어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문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목도할 수 있게 됐다.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 하겠습니다. 내란 혐의 등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오늘 선고에서 결론 나는 혐의는 크게 5가지. 먼저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온 만큼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처리한 직후 민주당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이 활동을 마친 지 18일 만입니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하여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최장 170일 동안 17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합니다. 3대 특검 수사 대상을 포함해 정치인 체포를 비롯한 계엄 계획을 담은 노상원 수첩 의혹,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수사 국면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뿌리 뽑으려는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종합특검을 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돌연 제명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회의 직전 개혁 모임 의원들이 장 대표를 설득한 게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최고위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조치를 해달라. 윤리위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건 정치가 아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은혜굿이 숨진 지 일주일, 미니애폴리스 주택가는 또다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단속 중에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들이 항의했습니다. 연방요원들은 최루탄을 터뜨리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단속 중 요원이 공격을 당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I am very scared. I'm worried that I'm not even able to go to school and feel safe.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겨누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전문 선동가와 반란 세력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는 애국자들을 공격한다며 부패 정치인들이 막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에서 어제 예정된 반정부 시위대 800건에 대한 처형이 중단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해당 소식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적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여전히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his team have communicated to the Iranian regime that if the killing continues, there will be grave consequences. 반정부 시위대의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이란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과 법집행군 사령관 2명,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2명 등을 신규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